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실수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라는 것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저장하는 자료용으로 C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로트와 더블형. 플로트는 크기가 4바이트인데 비해서 더블은 8바이트고요. 따라서 정밀도, 얼마만큼 정밀하게 숫자를 소수점 이하를 저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플로트는 4바이트이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 6자리만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인 경우에는 소수 이하 15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밀도가 더블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수수를 보자면 플로트, 밸류 언더바 플로트는 2.3f. 자, 플로트인 경우에 값에 f가 붙는다는 거. 예. 플로트형 숫자 상수에서는 그때 전미사로 f가 붙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인 경우에는 뭐 붙지 않죠. 자, 그리고 밑에 소스를 보자면 printf에서 서식 문자로 %f가 사용됩니다. 즉, 밸류 언더바 플로트를 printf로 출력해주기 위해서 서식 문자로 %f고요. 더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도 서식 문자로 %f가 사용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오브 플로트로 해서 실제 사이즈 오브 밸류 오브 플로트 이 값은 얼마가 될까요? 앞서서 플로트는 4바이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값은 4. 그리고 사이즈 오브 밸류 언더바 w에서 더블의 크기는 8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8이 돼서 각각 화면에 4와 8이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사항인데요. 주의해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참고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실수형 변수는 더블형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밀도 측면에서 플로트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플로트 쓰지 마시고 더블형, 실수형을 써야 된다 그러면 더블형을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로트형 숫자는 전미사 뒤에 f가 붙는다. 뭐 대문자 f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플로트 밸류 언더 플로트는 2.3 뒤에 뭐가 붙죠? f가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intf에서 쓰이는 서식 문자는 모두 다 %f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printf에서 서식 문자로 %f가 되면 밸류 언더바 더블 이 값이 여기서 치환이 돼서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연습 문제로 가볼까요? 바로 연습 문제로 소수 0.3을 20번 더한 값을 출력해 보세요. 단 플로트형으로 똑같은 문제인데요. 0.3을 20번 더하는데 단 더블형으로. 예, 바로 연습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3을 20번씩 더하라고 그랬죠? 그걸 각각 플로트 변수와 더블 변수로 각각 더해보라는 거였는데요. 먼저 플로트와 더블형 변수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0.3을 20번 더한 값, 서식 문자 %f죠? %f에서 각각 f썸과 d썸을 각각 출력하는 게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골격이 되겠습니다. 자, 플로트와 더블형인 경우에 변수 초기화도 똑같이 0을 대입해줘도 됩니다. 0은 0을 해주시고, 자, f썸은 f썸 더하기 0.3 이건 뭘까요? f썸이라는 변수에 대입을 한다는 거죠. 대입을 하는데 뭘 대입하냐면 기존 자신이 가진 값에다가 0.3을 더한 값을 요걸 오른쪽에 있는 요 더하기 연산을 먼저 수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자기 자신 f썸에 같이 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3을 한 번 더하는 것이 되겠죠. 이걸 모두 몇 번? 20번 더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20번을 더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뒷썸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뒷썸인 경우도 한번 원래 0이었죠. 0에서 0.3을 한 번 더한 다음에 그걸 다시 뒷썸에 대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모두 몇 번? 20번 대입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더한 다음에 컴파일 일단 빌드를 한번 해볼까요? 빌드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경고가 워닝이 떴습니다. 워닝. 어떤 게 떴냐면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더블에서 플로트로 변환하면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 0.3인 경우에 이 0.3은 그냥 이 숫자 0.3은 더블형이죠. 근데 f썸은 플로트형이니까 플로트형에 더블형을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트형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뒤에
F를 붙이면 되겠죠. 즉 0.3 뒤에 F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F, F. 자, 모두 F를 더하는데 힘들군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Ctrl H 빠른 바꾸기가 되겠습니다. 빠른 바꾸기가 있어요. 0.3을 0.3 F로 바꾸고요. 선택 영역 여기서 선택 영역에서 모두 바꾸기를 하게 되면 다 바뀌어졌네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빌드가 됐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재밌게도 0.3 수부분 더한 값이 플로트형 경우에는 6.00001 약간 오차가 발생했네요. 반면 더블인 경우에는 0.3을 수부분 더해서 그 값이 6.0 정상적인 값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앞서서 더블은 8바이트고 플로트는 4바이트인데 정밀도가 더블이 상당히 우수한 반면에 플로트는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나시죠? 여기서 플로트는 정밀도가 이하 6자리고 더블은 15자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밀도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 예에서 실수형 변수는 가능한 더블형을 써서 정밀도를 우수한 상태에서 계산한 것이 좋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자료형 사실 무슨 자료형이라고 그랬죠? 정수 자료형입니다. 정수입니다. 정수인데 다음에 화면에 표시를 해줄 때 문자로 표시를 한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문자는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한다.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캐릭터 타입이죠. 문자 자료형 타입인데 ch_a라는 그런 변수를 선회해 줬습니다. 이때 알파벳 대문자 a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작은 따옴표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문자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인티저는 int_a는 65, 정수 65를 표시해 줬고요. 근데 사실은 싱글 코테이션으로 한 이 a 값이 사실 정수 인티저 값 65랑 사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 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ASCII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ASCII 코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정수가 어떤 알파벳, 어떤 문자랑 매핑되어 있는지 그 매핑되어 있는 정보를 정의한 것이 바로 ASCII 코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문자를 표시하는 서식 문자는 그러니까 함수 printf에서 쓰이는 서식 문자는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 자, ch_a 캐릭터형 문자죠. 캐릭터형 변수죠. 그 내용을 서식 문자 %c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확장 문자 탭이죠. 탭 문자 그리고 %d 그래서 이것을 %d는 어떤 서식 문자죠? 십진수 정수였죠. %d를 똑같이 ch_a 우리 문자 자료인 ch_a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c는 문자를 출력하는 형태니까 대문자 a가 대입되어 있으니까 아마 대문자 a가 표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십진수 정수 자, 십진수 정수 값이 뭐라고 그랬죠? 65라고 그랬죠? 이것이 65로 화면에 출력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 인티저형의 65를 대입했는데 그것을 똑같이 서식 문자 %c로 나타내서 출력하면 어떻게 되죠? 똑같이 이것도 a가 출력되고요. 그리고 %t로 하면 십진수 정수니까 당연히 65로 표현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문자 자료형은 정말로 정수 자료형과 동일하고요. 근데 굳이 정수 자료형인데 문자 자료형이라고 해서 캐릭터를 특별히 쓰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장 공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자 자료인 경우에는 캐릭터형을 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자도 정수라는 거죠. 자, 다만 한글인 경우에는 그것을 배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그래서 가라고 할까요? 가는 사실은 공비 A1 0x 공비 0x 공비와 마찬가지로 2바이트 그러니까 한 개의 문자가 아니라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글은 배열에 저장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문자에는 경우, 문자열, 그러니까 문자가 여러 개 모이는 문자에는 경우에도 이것은 배열, 어레이에 저장을 해 두고요. 배열에 대해서는 우리 좀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볼 마지막 주제로 자료형 변환, 형변환이 있겠습니다. 형변환은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가진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걸 같은 걸로 동일한 자료형으로 맞춰주는 것. 그게 바로 형변환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변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동 형변환, 그래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변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자동 형변환은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데이터형이, 자료형이 바뀌면서 값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동 형변환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라고요. 혹은 강제 형변환, 그래서 이건 개발자가 자신의 소스 코드에서 명시적으로 자료형을 바꾸는 것, 그것이 강제 형변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제 형변환은 개발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 이런 강제 형변환을 하는 것이 알아두는 것도 상당히 프로그래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형변환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형을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실수를 정수형에 대입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대입할 경우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W형 변수값이 있습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값이 1.2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다 대입할까요? 인티저 정수형 변수에다가 대입을 하게 됩니다.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하게 되는 거죠. 자, 1.2를 정수형. 근데 정수는 어떻게? 소수점을 저장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1.2에서 0.2가 소수점이 없어진 값 1이 대입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 형변환 가장 주의할 점이죠. 뭐냐면 실수를 정수형 변수에 대입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실수가 정수형으로 형변환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크기가 큰 자료형을 크기가 작은 자료형에 대입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short 타입은 2바이트죠. 그런데 인티저 밸류 인트인 경우에는 4바이트입니다. 그래서 2바이트를 초과하는 32,769라는 값을 인티저 값이죠. 그 값을 어디에다 대입한 거죠? short 타입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short은 32,767까지밖에 저장 못하죠. 더 큰 값이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럴 경우는 이제 이진수로 살펴봐야 되는데, 자, 32,768인 경우에는, 최상위 바이트가 1이고 0이죠. 만약에 32,769면 어떻게 될까요? 끝이 1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자, short 데이터 타입은 2바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럼 2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즉, 하위 2바이트만 남기고 상위 2바이트는 어떻게? 날아가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크기가 작은 자료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 상위에 있는 값은 다 날아가지고, 하위에 있는 값, 32,769 같은 경우는 최상위 비트인 1가 마지막 1만 남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 앞서서 보수에서 배웠죠? 최상위 비트가 1인 경우에는 이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질 것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우리가 실제 소스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실제로 좀 전에 살펴본 그 소스 내용을 그대로 더블을 인티지에 넣었을 경우에 어떻게 소수점이 잘려지는지, 혹은 자, 숏 타입의 숏의 최대값보다 더 큰 값을 넣었을 경우에 과연 그 값이 형변환되어서 마이너스 값이 표현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해보면 실제로 실수가 정수로 변환돼서 출력된 것을, 그리고 인티저형이 숏 타입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최상위 2바이트가 잘려지면서 보수에서 마이너스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자동 형변환, 특별히 대입 현상과 관련된 자동 형변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런 대입 이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자동 형변환이 일어날까요? 그 대원칙은
예, 값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동 형변환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 A와 변수 B를 더한다고 했을 때, 근데 변수 A와 B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서로 다른 자료형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중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로 통일시켜야겠죠. 하나로 변환을 시켜야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변환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원칙이 뭐냐면 값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잠깐 보자면, 자, 일단은 소수가 있는 것이 소수가 없는 정수보다, 즉 소수가 있는 실수와 정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으로 형변해야 될까요? 당연히 실수형으로 형변해야 되겠죠. 자, 이어서 이 기준을 보자면, 자, 왼쪽은 정수죠. 오른쪽은 실수입니다. 이 경우 정수와 실수가 만났다. 같이 계산해야 된다. 그럼 무엇으로 계산될까요? 네, 바로 실수형으로 계산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실수로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료형 크기가 더 큰 타입으로 자동으로 바뀌는 게 맞겠죠? 즉 플로트보다는 더블보다는 롱 더블이 더 자료형 크기가 크기 때문에 만약 플로트형 변수와 더블형 변수가 서로 더해졌다. 그러면 이 플로트를 뭘로 바꿀까요? 예, 더블형으로 자동으로 바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인티저형과 롱 값이 같이 더해졌다. 변수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의 변수가 더해졌다. 그러면 인티저가 당연히 롱 타입으로 바뀌어져서 계산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자, 여기서는 플로트형 변수인 밸류 플로트와 그리고 롱 타입인 밸류 L 롱 변수 두 가지를 서로 더해줬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어느 타입으로 바뀌어질까요? 한쪽은 실수고 한쪽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정수가 당연히 실수로 바뀌어지겠죠. 즉, 밸류 언더바 L 롱 이 타입이 플로트형 변수로 바뀌어서, 즉, 여기서 1이니까 이게 1.0F로 바뀌어지겠네요. 그리고 1.2F고요. 그 두 가지가 더해진 2.2F 값이 플로팅 값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인티저 타입인 밸류 int와 그리고 롱 타입인 밸류 long 두 변수의 값이 더해졌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수형이지만 인티저형보다는 롱 타입이 더 데이터 자료형이 더 큽니다. 자, 따라서 인티저 1이 어떻게 롱 타입 1로 바뀌어져서 1 더하기 롱 타입 2가 더해져서 3이 되겠죠. 이 3이 sum 언더바 롱 타입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내적인 마지막 내용입니다. 강제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형변환은 말 그대로 자료형을 강제로 변환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문법은 형을 바꾸고 싶은 변수 이름 앞에 가로 열고 닫고 해서 변경할 그 대상 자료형을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티저형 변수를 더블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변수 이름 앞에 가로 열고 닫고 가운데 더블 이 변수 자료형을 바꾸고 싶은 자료형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티저형 변수가 더블형으로 강제 형변환이 발생되어서 그 값이 대입 연산자에 의해서 d밸류에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강제 형변을 위해서는 자료형을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앞에 변수 이름 앞에 넣어준다. 자, 이런 강제 형변이 필요한 경우는 실제 소스를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죠. 먼저 변수가 인티저형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5, 하나는 2 값이 있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5 나누기 2를 해서 값을 2.5로 만들고 싶은 거죠. 2.5를 대입하고 싶은데, 자, 5 나누기 2 했으니까 2.5가 될 것이다. 근데 대입을 하려고 했더니 그 대입하려는 대상이 인티저형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실수가 정수 데이터형에 대입을 하고 싶다. 대입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형변이 발생하죠? 자동 형변환이 발생을 해서 2.5가 소수 부분이 날아가서 2로 바뀌어서 대입될 것이다. result 언더바 int에는 2가 아마도 저장될 것입니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value integer 1 나누기 integer 이 부분 똑같죠? 이 부분 똑같고 이 부분을 이제 대입할 대상이 실수 더블형이니까 2.5가 2.5로 대입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나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핵심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인데요. 인티저를 인티저로 나눴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연산 결과는 인티저 정수형이 됩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정수형을 대상으로 한 연산 결과는 언제나 정수가 되고요. 따라서 이 2를 정수형 변수에 넣어도 2가 되고 2이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 원래 원소스가 2이기 때문에 형변화를 해도 여전히 2.0이 돼서 되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아하 정수와 정수가 서로 계산하면 정수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 중 하나는 실수여야겠다. 자, 그러면 실수와 정수가 같이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 자동 형변화에 의해서 정수가 실수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 따라서 자, 강제 형변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자, 앞서서 value 언더바 인티저 1 이 변수 앞에 강제 형변을 위해서 형변환을 시켜줬습니다. 강제 형변을 더블형으로 형변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강제적으로 더블형이 되는 거죠. 즉 2가 2.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쪽이 더블형이 됐고 한쪽은 여전히 인티저, 인트형입니다. 정수형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자동 형변환에서 어떻게 변환의 규칙이 뭐였죠? 아하, 데이터의 자료의 유실이 적은 쪽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즉 더블과 인티저가 같이 계산되면 이 남은 인티저도 어떻게 더블형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자동 형변환에서 따라서 이게 2.0이 아니라 5.0이 되겠군요. 5가 5.0으로 바뀌고 따라서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2가 2.0으로 바뀌어서 즉 5.0 나누기 2.0 하게 되니까 실수와 실수의 연산이기 때문에 2.5가 되고요. 그리고 실수 2.5가 대입 연산자에서 W형에 2.5가 대입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강제 형변환에 의해서 5가 정수 5가 5.0으로 바뀌었고요. 강제 형변환 가로 열고 더블 가로 닫고 형변환 연산에 의해서 5.0 실수가 되었고 그럼 실수와 정수 사이 연산은 자동 형변환에 의해서 남은 2가 2.0으로 자동 형변환이 되었고요. 따라서 실수와 실수의 연산 결과가 2.5가 되었고 그 2.5 실수가 다시 2.5 실수가 W형 변수에 대입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자신이 직접 이 소스를 입력해서 실행시켜보고 그래서 정말로 강의에 들었던 내용, 책에서 봤던 내용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자신의 것으로 몸으로 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티저형이 더블 자동 강제 형변에 의해서 값이 5가 5.0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더블과 인티저가 같이 계산하면서 인트가 같이 더블형으로 자동 형변에 대해서 2.5라는 값이 계산이 되고요. 2.5가 대입 연산자에서 리절트 더블에 2.5가 대입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value 언더바 int 1과 value 언더바 int 2가 형변화에서 값이 바뀌었다고 해서 변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변수 자체의 내용 그대로 존재하고 다만 계산될 때 중간에 임시 값이 그렇게 변경이 돼서 계산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여전히 5고요, 2고요, 그리고 이것은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5, 2, 2.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